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유료와 찬반 논란이 계속되곤 있지만 축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에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꽃들이 진주 남강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강물에서 형형색색 빛나는 유등은 축제장을 찾은 인파와 어우러져 가을밤 정취를 더합니다. 올해부터 유료화가 시작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축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지난 3일 하루 동안 유료 관람객 5만 명이 찾았습니다. 개막 이틀 동안에는 유료 관람객이 2만 명에 못 미치면서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토요일에만 관람객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연인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왔지만 나름 불꽃 쇼라든지 볼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성 안에서 보고 또 이쪽에 우리 불꽃놀이를 봤는데 괜찮아요. 10,000원 낼 정도 가치 있다. 하지만 유료화에 대한 반발과 행사장 외부를 막은 가림막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고 공연을 막고 자동차도 막고 사람도 막고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단 말입니까? 찬반 논란 속에도 흥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올해는 유료화 성공 여부와 진주 시민에 대한 홀대 여론 등 어느 때보다 조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밀양에서는 햇대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적고 일조량이 많아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대추 수확 현장에 차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푸른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붉게 연근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나무를 흔들자 잘 여문 대추알이 후두둑 떨어지고 농부들은 대추알을 고르며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올가을 수확이 시작된 밀양 햇대추입니다. 앞으로 한 열에서 보름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제일 좋고요. 한 35브릭스 이상 나갑니다. 그렇고 이게 과육 자체가 아삭아삭해가지고 갓 수확한 생대추의 당도는 사과의 2배에 이르는 36브릭스. 과육이 아삭하고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해마다 생대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수확한 생대추를 48시간 동안 말린 건대추도 전국 각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추가 재배된 밀양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 품질이 뛰어나고 생산량도 1,000톤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이쪽으로 많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게 대추 음료, 대추 음료하고 그리고 대추 과자. 가을 대추 수확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햇대추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밀양 대추 축제도 오는 24일 열립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안 동물원에서 말레이 곰이 최고령 생일을 맞았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한 동물원. 머리를 감싸주는 몸짓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말레이 곰이 2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말레이 곰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곰에게는 꿀을 듬뿍 사용한 케이크가 제공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는 70대에 해당하는 곰은 케이크를 들고 맛있게 먹습니다. これからも元気いっぱい生きていってほしいです。たくさんのお客様からすごく人気いただいているので、もう一日でも長く元気な様子を見ていただけるように、しっかり飼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닭꼬치로 일본 제1의 도시를 자랑하는 나가투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닭꼬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길이는 홋카이도 비바이시가 지난 2010년에 만든 24.83m를 뛰어넘는 25m. 양계조합 직원과 13곳의 닭꼬치 가게 직원 등 50여 명은 25m의 대나무 꼬치에 토종닭 40kg을 꽂고 1시간 반 동안 구웠습니다. 世界新記録が達成できる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やってよかったと思いました。 심사위원들은 완성된 닭꼬치를 측정해 세계에서 가장 긴 꼬치 구이로 인증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말만큼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단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엔 밀양이 26도, 창원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외투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을이 더욱 깊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낮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줄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5.1도로 대체로 15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엔 밀양과 창녕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25도, 하동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빛도 깨끗하겠고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과 부곡온천 관광협의회가 관광주간을 맞아 오는 10일과 24일 부곡온천 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밀양시가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거창군이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고재면 둔기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에 들어갑니다. 고성군이 오는 23일까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귀화 면접 준비반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8일 동안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합니다. 지난 5월 경남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44개 직종 138명으로 구성된 경남 선수단은 지난 5개월 동안 집중 강화 훈련과 실전 대비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전국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최고 1,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오는 2017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센터와 위클래스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8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6개 기관과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451개 학교 가운데 12개 학교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경제성과 능률 분석, 설문과 면담 등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합니다. 2015 토지문학제가 오는 9일부터 사흘 동안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문학제에서는 가을 풍경 그리기 대회와 토지 101장, 문학 퀴즈왕 선발 대회 등 42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개막식에는 시인 신달자 씨와 소설가 현기론 씨의 핸드프리팅과 토지 문학상 시상식 등이 이어집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최참판댁 앞마당에 세워지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동상 제막식도 열립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이번 달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10월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97.3보다 10.2포인트 하락한 87.1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본부는 소비가 왕성한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업황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터키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트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 안탈리아시가 발주한 시내주행 트램 18편성 38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트램은 현대로템이 터키 현지법인 공장에서 내년까지 생산과 납품을 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에도 터키에서 860억 원 규모의 트램을 수주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